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주민들의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가입 복원을 위해 연방정부의 소셜 번호를 제외한 DMV 정보 접근 허용을 제한했습니다. 뉴욕주 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의 폭탄 테러 협박과 관련해 뉴욕주와 연방수사국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2020 센서스의 총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시가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에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과밀합급 문제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H-1B 취업 비자의 고용주 사전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하비 와인스틴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 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것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경고로 올리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부득이 한국에 입국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행동 요령을 함께 공지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한 뒤 2주일이 지나 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증세를 느낄 경우 병원으로 연락해 증상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코로나 감염 환자 수는 총 977명이며 사망자 수는 10명입니다. 중증 상태인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환자를 포함해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한국행 항공기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홈페이지에 항공권 변경에 대한 수수료와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비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4월 이후에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항공권 가격 차이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이어 델타항공도 예약 일정 조정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 간 직항편을, 델타항공은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항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주민들의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가입 복원을 위해 연방 주정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외한 뉴욕주 차량국 정보 접근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뉴욕주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연방 이민당국의 주 차량국 서류 미비자 정보 제공을 두고 격화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청자에 한해 주행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aid that they're ending the Trusted Traveler program, the Global Entry program, because they need information from our DMV database. I don't believe that's true. The way the Global Entry program works is you go for an in-person interview with the federal government. You sit down in the chair across from them. You provide whatever information they want. I don't see why they would need our state DMV database. 뉴욕주와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 미비자 정보 제공 수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뉴욕 주민들의 자동 출입국 심사 프로그램 가입과 갱신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이 난항을 겪자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허용할 경우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이 뉴욕주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합법적 체류자와 불체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은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신청하는 뉴욕 주민들에 한해 연방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입니다. 현재는 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이 법원 영장 없이 뉴욕주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그린라이트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도 이 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주 올바니를 포함해 18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 폭탄 테러 협박 이메일이 보내졌습니다. 이날 신고 접수를 근거로 뉴욕주와 연방수사국이 공동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달간 뉴욕에서만 거의 40건 이상의 반유대주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전역 18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 보내진 협박 이메일 중 뉴저지주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한 곳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성인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의 방문이 잦은 곳에 폭탄 테러의 위협이 가해져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협박 이메일은 23일 오전 11시경에 커뮤니티 계정 또는 담당자 개인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알바니 경찰은 즉각 100여 명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경찰견을 동원한 건물 수색을 통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track down the best we can where this email threat came from. It's so hard to trace emails nowadays because they go through different routers. You can have international emails that look like they come from someplace in the United States, but that would be the next phase of the investigation.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위협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최근 몇 달 새 증가하는 반유대주의 단체와 더불어 뉴욕주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각종 혐오 범죄 단체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도 협박 이메일의 발신처를 추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쥐별 인구 변동 추정치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주는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상위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센서스에서 뉴욕, 뉴저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별 인구 변동 추정치에 따르면 뉴욕주는 76,790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돼 전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주로 꼽혔습니다. 뉴저지주도 같은 기간 3,835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높은 생활비와 세금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주의 경우 인근 뉴저지주나 커네리켓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을 역시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 등 생활비가 저렴한 이웃 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2020년 센서스에서 뉴욕, 뉴저지의 총 인구가 10년 전 조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센서스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연방 하원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주별 지원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뉴욕, 뉴저지 주민들의 경우 어느 때보다 센서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에 인구 조사에 응하는 편지는 각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해 손쉽게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욕시의회가 퇴거 위기에 노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레빈 뉴욕 시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퇴거 위기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Universal Access 범위를 현재 기준인 2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Universal Access 지원 기준은 200% 이하 또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26,000달러 이하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 기준 16,200명의 퇴거 세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퇴거 위기 관련 뉴욕시 법률 지원은 웹사이트나 뉴욕시 민원전화 3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과밀학급이란 담당 교사의 수나 학급 시설을 고려할 시 수용 학생 수에 비해 실제 학생 수가 훨씬 많은 학급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팰리세이드 학군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가 야기됐고 일부 초등학교 교실에 책상과 걸상이 없어 일부 학생들이 서서 공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생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 점심 급식 시간까지 긴 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학생 수가 한 학급당 25명에서 30명의 수용 인원이라고 볼 때 학생 1인당 주민들이 부담금은 17,000불에서 10명 중 2명이 위장 전입 신고 학생이라고 가정할 시에는 34,000불의 부담금은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유권자협의회는 과밀학급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불법 위장 전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를 주 요인으로 보고 현 타운 정부 행정당국의 단속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독립기관을 통해서 거주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전입 주민들을 색출하는 일에 모두 함께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되고 타운 정부는 약속하신 대로 CCO를 발행해서 CCO 발행서가 있는 렌트만 허락하고 학교는 기존 위장 전입한 학생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됩니다. 유권자협의회는 내일 26일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 원래회의에서 이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과밀학급 해결 대책 마련과 충분한 급식 시간 제공, 학급 내 책걸상 등 집기류 제공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H-1B 취업 비자의 고용주 사전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부터 H-1 취업비자 신청이 고용주 사전 등록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주들이 먼저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 고용한 직원에 관한 인적 정보와 비자 신청 회사 사업 인가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 이미 어카운트가 있는 고용주의 경우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10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H-1B 취업비자 신청이 고용주 사전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고용주는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민국 웹사이트에 H-1B 신청 직원을 사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케이스에 한해서 이민국은 무작위 추첨을 실시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며 추첨 결과는 3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추첨된 케이스에 한해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 신청법이 2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신청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됐지만 등록 케이스가 늘어남과 동시에 추첨될 확률은 작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하비 와인스틴의 배심원 심의 결과 3급 강간법과 범죄 성행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향후 5년에서 2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하비 와인스틴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었던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 17년 10월 뉴욕타임즈의 첫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피해 여성 8명의 내용이 실려 미국 영화계와 연예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인들만 80명이 넘게 등장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안젤리나 졸리, 샘마 헤이액,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들도 포함됐습니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하비 와인스틴은 이번 배심원들의 심의에선 약탈적 성폭력 및 제시카만에 대한 1급 강간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돼 최고 종신형 처벌은 면했습니다. 단 심의 결과는 3급 강간법과 범죄 성행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향후 5년에서 2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선고 법원 판결은 다음 달 1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월 6일 브루클린 쿠퍼 스트리트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던 77세 여인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CCTV에 담긴 영상을 보면 강도는 핸드백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바닥에 끌고 다녔습니다. 결국 무력을 이용해 핸드백을 갈취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를 근거로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브롱스 치매센터에 일하는 종업원이 칼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22살의 용커스 주민인 브래동 알몬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심한 의견 다툼 끝에 가해자가 지닌 칼로 목을 여러 번 찔렸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을 증거품으로 수거했고 유력한 용의자인 53세 남성을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남녀 용의자 2명을 수배 중입니다. 23일 오후 12시 45분경 브롱스 거리에서 한 여자는 야구 방망이를 공중으로 휘두르고 옆에 있는 남성과 합세해 30대로 보이는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에도 탄탄한 흐름을 이어왔던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031포인트 하락한 27,960.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컸던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수치입니다. S&P 500 지수도 111.86포인트 하락한 3,225.89에 나스닥은 355.31포인트 내린 9,221.2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을 제외하면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상승분을 반납하고 작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인 스티븐 최가 2020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91위에 뽑혔습니다. 그는 200개가 넘는 산하 이민단체를 이끌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민권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뉴욕 이민자연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갑작스러운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의 추모식이 어제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등 프로농구 선수들을 비롯해 각종 스포츠 스타와 유명 연예인이 참석했습니다. 코비와 각별한 사이였던 조던의 눈물의 추도사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비가 탔던 헬리콥터는 당시 엔진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아시안 유스센터와 공동으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는 노동국의 직업 분석가가 강사로 나서 대학 전공이 직장을 구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선착순으로 35명을 접수받기 때문에 사전 예약은 필요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그리고 세법상 달라진 점, 공제 범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네. 세금 보고가 한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20년엔 또 달라진 세법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매년 이 세금 보고할 때 달라진 규정들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사용하는 그 세금 양식을 104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이나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이 1040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가 어렵다 이런 이제 건의를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세금 보고를 좀 더 유연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1040 SR 시니어의 약자죠. 이 세금 보고 양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한 세금 보고이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은 좀 더 간편한 세금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 융자 빚이나 크레딧 카드 빚을 탕감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런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이게 세금 보고 때 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은행 융자가 이제 모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모기지 융자를 받으셨는데 이 모기지 융자를 탕감 받으신 경우에는 2019년도도 역시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낸다. 우리가 오바마 케어 벌금이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연방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이 오바마 케어 벌금을 없앴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불행히도 뉴저지 정부에서 이 벌금 규정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거주자들이 세금 보고할 때 뉴저지 세금 보고하실 때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벌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서류를 꼭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적지 않은 혼란이 또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 공제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부부인 경우에는 24,400불까지 그냥 자동으로 일괄 공제가 됩니다. 싱글이면 그 절반인 대략 12,000불을 공제받으시게 되고요. 이거는 누구나 세금 보고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받는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공제를 하시면 되고 특별히 뭐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공제 외에 항목 공제라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IRMI 디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항목 공제는 본인이 반드시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회계사님께 갖져다 드려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항목 공제가 되는 것이 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은 병원 치료비, 어떤 건강 보험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의료 비용 중에 하나가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자동차 마일리지가 있는데 이 치료 목적으로 아니면 병원에 갔다 오기 위해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 1마일당 17센트까지 추가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또 기억하셨다가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자동차 비용도 공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모기지 이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자 비용이 또 추가로 공제가 되고 또 재산세 납부하신 것들은 이제 로컬 텍스라고 해서 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또 교회 헌금하신 분들 아니면 기타 자선단체 기부금 내역들은 잘 모아서 가져다 주시면 이것도 다 항목 공제로 공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가 재산상의 손실을 봤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다 공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기억했다가 말씀을 해주셔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있다면 텍스 리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세금 혜택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해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텍스 크레딧인데요. 그래서 16세까지, 17세부터는 또 못 받고요. 16세까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1인당 2,000불씩 텍스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2인이라고 하면 4,000불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7세부터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2018년에 있었던 세법 개정 때 새로운 텍스 크레딧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Other Dependent Credit이라고 하는데 17세부터 23세 대학생까지는 추가로 500불을 공제를 스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크레딧을 신청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3세 대학생까지는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겠고 또
친지나 가족 여러 가지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생활비의 50%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해준다면 이런 분들도 다 아더 디펜던트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 가족으로 해서 자녀가 아니더라도 500불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집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포커스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강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